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일 월요일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를 치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제105회기 총회, 이 총회를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불과 한 4-5시간 만에 끝날 정도로 간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비상 상황에서 치른 온라인 총회임을 핑계를 삼아서 핵심 현안을 졸속 처리 혹은 불법 처리를 하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장통합교단 총회가 어째서 불법 혹은 졸속 총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이 교단은 개신교, 한국 개신교 교단 가운데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교단입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인, 상당히 중도적이면서 개혁적인 교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애장통합교단이 제105회기 총회를 전국 권역별로 37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온라인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총회를 치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총회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행한 사고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총회의 온라인 전산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한 분이, 그러니까 50세이신 직원 한 분이, 젊은 직원이 총회 기간에 과로사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온라인 총회를 하려면 당연히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서 빈틈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회 직원은 그 업체들의 어떤 전문 업체들한테 맡겨놓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형태로 당연히 진행을 했어야 맞는데, 웬일인지 이번 총회 같은 경우는 총회 직원,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되니까 아마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직원이 어찌된 영문인지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모텔에서, 기거했던 모텔에서 과로사로 사망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애장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교세가 무려 255만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는데, 어찌된 일인지 총회 전산 직원 한 사람한테 거의 온라인 총회 관리 업무 전반을 의존하다시피 한 결과 이러한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죠. 이에 대해서 총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사람을 살려도 지금 모자를 파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총회를 치렀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들고, 이거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총회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회의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총회를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장통합 장로회 회의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 규칙은 산하 노회나 또는 심지어 당회에 이르기까지, 지교회 당회에 이르기까지 이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회의 규칙인데요. 정확히 풀네임이 장로회 각 7위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총회, 노회, 그 다음에 지교회의 당회에 이르기까지
이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칙의 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규칙에서 회의라고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 산하 각부 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 그 위원회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부 위원회, 그리고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위회라고 하는 것은 총회, 노회, 그 다음에 당회, 이렇게를 7위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권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회죠. 그리고 재직회, 공동의회 외에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이게 규정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7위회와 재직회, 공동의회 외에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회, 총회, 그 다음에 당회, 그 다음에 재직회, 공동의회, 이 5가지는 화상회의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그 5개의 회의 말고는 화상회의가 가능하다. 화상으로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 5가지 총회, 노회, 그 다음에 공동의회, 이런 것은 당회, 이런 것은 화상회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상으로 해서 총회, 재직회, 공동의회, 7위회는 그러니까 총회, 노회, 그 다음에 시찰회, 당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7위회인데 이것과 그 다음에 재직회, 공동회회, 공동회회는 교인 총회거든요. 교인 총회. 이거 말고는 화상회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청년부 회의, 내지는 여전도회 회의, 이런 것이 화상회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7위회와 재직회, 공동회회는 화상회의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법조문 제1조에 딱 있어요. 총회는 더군다나 최고 7위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상회의로 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총회가 제105회기 총회를 열기 전에 규칙부에다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냐? 규칙부에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헌법위원회에다가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 헌법위원회는 뭐냐면 우리 그 애장통합총회 헌법이 있거든요. 그 헌법 법조문을 해석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위원회에서는 조건을 달아서, 그러니까 회원들의 발언권을 잘 보장하고 투표 의결권이랄지 이런 것들도 잘 보장한 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였더라고요. 지금 규칙부의 규칙부의 답변과 그래서 헌법위원회의 답변이 서로 상충되는, 그러니까 규칙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헌법위원회는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줬던 것 같은데, 헌법위원회의 해석만으로 총회가 그 온라인 총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헌법위원회는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총회의 헌법을 해석하는데, 이것은 지금 규칙이거든요. 지금 이게 회의 규칙이지 헌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7위회와 재직회, 공동의회 외에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이것은 그냥 법조문이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서 이 총회를 온라인 총회로 강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장로회 회의 규칙 제3조 3항에도 임원선거의 경우는 화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임원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문헌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온라인 총회로 불법 개최를 했고, 임원 선거마저도 화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불법을, 아주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105회기 총회 자체가, 온라인 총회로 연 것 자체가 무효죠. 무효. 법에 따르면. 이런 총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불법 총회를 연거나 다름없는 지금 결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크게 되는 문제는 이 총회장과 임원회가 온라인 총회를 핑계 삼아서 지역 노예들의 발언권 또는 결의권을 철저히 묵살해 버렸습니다. 이번 105회기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104회기 총회에서 그 헌법을 위반한 채 결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성교회 세습 관련 수습 결의안을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습 결의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2021년 1월부터 명성교회의 원로 목사인 김사만 목사 아들 김하나가 위임 목사로 청빙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준 결의안이었어요. 그런 수습안을 갖다가 처리해놓고, 그것도 졸속으로 그렇게 처리해놓고, 세습 방지법, 우리 총회가 마련한 세습 방지법을 어긴 그 수습 결의안을 통과시켜놓고, 사회법이랄지 또는 총회 그 재판국이랄지 뭐 이런 데에다가 고소 고발, 어떤 소송도 제기할 수 없도록 또 막아놨어요.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노예 12개 노예가 이번 총회에 그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뭐냐면, 지난해에 다루었던 그 수습 결의안이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본회에서 무효로 다뤄달라.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다뤄달라라고 하는 헌의안이었습니다. 이런 그 헌의안이 올라왔고 이걸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총회 때 정상적이라면. 더군다나 작년 총회 당시에 그 수습 결의안을 본회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경우는 본회에서 다루는 것이 또 회의 규칙에 있어요. 본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12개 노예의 헌의안에 대해서도 본회에서, 이번 총회에서는 본회에서 다루지 않고 관련 부서인 정치부로 넘겨버립니다. 총회장이 불법을 저지른 거죠. 이것도 처리에 있어서. 그래서 온라인 총회를 그냥 요식행위로 하고, 각본에 따라서 명성 살려주기, 명성 봐주기, 명성의 그 세습, 목회지, 대물림을 용인하는 형태로 일사천리로 총회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또 네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번 총회에서는 장신대 이사회가 절차를 준수해서 선출한 총장, 그러니까 임성빈 총장을 진통 끝에 이사회가 합법적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총장 인준안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총회에는 이사회가 그렇게 선출한 총장을 박수로 받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하게도 표결에 붙입니다. 총회장이 이것을 받을 건지 말 건지 표결에 붙였고, 한일장신대하고 호신대 총장은 인준이 됐고, 서울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 인준은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돼 버렸어요. 그 이유는 장신대 교수회의나 또는 그 학생들이 이 명성 세습 반대에 가장 앞장서는 지금 와중에 있거든요. 그 세습 반대 연대라고 하는 세반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성 눈치를 보면서 그 지금 이번에 그 총장으로 뽑힌
그러니까 연임이죠. 원래 총장이었고 임성빈 총장의 연임이 결정이 된 건데 그것을 부결시켜 버린 거죠. 사실 임성빈 총장의 경우는 뭐 세습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또는 그 명성의 밉보일 짓거리를 뭐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상당히 이 사람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 학생들이 무지개 퍼포먼스라고 해가지고 그 성소수자의 날, 세계 성소수자의 날 때 그 채플이 끝난 뒤에 그 채플실에서 사진 한 장 찍은 거, 그 무지개 티셔츠를 입고 사진 한 장 찍은 거 가지고 그 학생들을 징계하고 뭐 이렇게까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했던 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었죠, 원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신대가 영성교회 세습반대에 앞장선다는 이유로 그 총장마저 결국 날려버리면서 학교를 흔들고 있는 모양새를 지금 취하게 된 거죠, 이번 총회가. 그래서 이런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의 행위가 결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그 중에서 2항과 6항을 위반한 걸로 보여요. 2항은 뭐냐면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권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항은 뭐냐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이 두 가지에 딱 걸리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지금 그 불법을 크게 불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총회 권징 사항에 보면은 규정에 보면은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5회기 총회 시에 불법 회의 진행과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를 유기한 행위의 그 죄과에 대해서 이 총회장의 죄과에 대해서 특별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그 총회 내부에 이 개혁을 지금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곳에서 예장추진위원회 뭐 이런 데서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크게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재판국이랄지 또는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이런 데까지도 다 또 이 정치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모종의 로비나 압력이 늘 압력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좀 크게 기대할 건 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재판국 또는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 재판을 거쳐야만 그 다음 국가기관, 그러니까 경찰, 검찰, 법원의 고소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우리 그 총회 헌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불법 원천 무효로 소송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오늘 9월 29일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고 하는 그 가칭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고 하는 것을 출범하기 위해서 몇몇 그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출범하게 될 것 같은데 이 행동연대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불법적인 총회 개최나 또는 그 진행 총회장의 그 불법적인 총회 진행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정치부를 비롯한 총회의 진행과 임원회의 처리에 대하여 일말의 희망을 갖고 지켜본 다음에 불법이 이어질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허니 안을 올렸던
12개 노예 있잖아요. 구체적인 항의 행동을 원하는 또 교회들과 더불어서 행정 불복종 운동, 그러니까 뭐 총회를 위한 총회주일 헌금 같은 거, 그다음에 노예비 보류, 상해비 보류 등의 운동을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단체가 지금 그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총회장의 공식적인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회자들의 서명이 무려 400여 목회자들이, 400여 교회 담임 목사들이 또 서명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큰 총회적으로는 지금 개혁의 하나의 물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수속히 지금의 이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회가 자신들의 그 불법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아주 우리 총회적으로 앞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총회가 쇄신될 수 있다면은 더욱 좋겠죠. 그래서 총회가 황골탈퇴하는 시대에 막 역행하는 어떤 결정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쐐기를 막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총회라고 하는 것이 돈 있고 권력 있고 좀 큰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들만 총대로 나가가지고 말이죠. 정말 그 사회의 어떤 여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신한 채 엉뚱한 결정들을 계속 내리고 하는 모습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 청년들이랄지 여성들이랄지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엄연한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총회가 되지 않는가. 목사와 장로들만의, 그것도 큰 교회 목사와 장로들만의 어떤 잔치가 되어버린 이 총회를 이제는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재현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일이 뭐 골물대로 골맞던 이 총회의 모습, 이제 개혁의 하나의 이게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